2021년 9월 모의고사 헌법 지문이야. 좀 어렵거든. 가나 세트 지문이고 두 지문 다 쉽지는 않으니까 좀 천천히 이해하면서 해보도록 할게. 가지문 먼저 볼게.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 조직을 규정한 최고의 기본법이다. 헌법이 뭔지 지금 나와 있는 거지. 기본권이랑 국가의 통치 조직에 대해서 규정한 최고의 기본법이 헌법이고, 헌법의 특질인 최고 규범성은, 얘들아, 이 지문에서는 헌법의 특질에 대해서 나열을 해주는데 첫 번째가 최고 규범성이야. 그래서 헌법의 특질 1번 이렇게 생각하면 돼. 최고 규범성은 헌법이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인정된다. 최고 규범성이 인정되는 까닭이 뭐야? 라고 했을 때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되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헌법의 하위에 있는 법 규범들은 헌법으로부터 그 효력을 부여받으며 존속을 보장받으므로 그냥 보지 말고 헌법의 하위에 있는 법 규범들이 나왔고 헌법이 나왔잖아. 어디가 어디로부터 효력을 부여받는지 방향성을 좀 볼까? 어렵진 않지. 헌법이 최고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헌법으로부터 하위에 있는 법 규범들이 효력을 부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존속 또한 헌법으로부터 보장받기 때문에 법률은 헌법에 합치되어야 하며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은 무효가 된다. 헌법을 위반하는 하위 법규범들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법률이라는 것이 이 헌법의 하위에 있는 법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법률이야. 헌법에 모순되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헌법이랑 모순되면 당연히 안 되고 적극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모든 법률에 헌법적 가치가 실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지? 자, 정리하면서 갈게. 일단 헌법이 무엇인지부터 나와 있지. 헌법은 무엇을 규정해 놓은 것이냐면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국가의 통치 조직, 을 규정해 놓은 최고의 기본법이다. 최고의 기본법. 인 거 괜찮지? 자,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헌법의 특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최고 규범성이라고 되어 있어. 최고의 규범을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최고의 법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최고 규범성이 인정되는 까닭에 대해서 나와 있어. 왜냐면 헌법이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제정되었기 때문 이렇게 나와 있지.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최고 규범성이 인정된다 라고 나와 있고 이 헌법이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헌법으로부터 효력을 부여받고 존속을 보장받는 친구들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하위에 있는 법규범들. 우리 다양한 법들이 있잖아. 그래서 하위에 있는 법규범들이 헌법으로부터 효력과 존속을 부여받는다라고 나와 있었고 이게 이제 거꾸로 선지에서 나오면 틀리는 거야. 그런 건 좀 생각하면서 독해를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위 법규범들은 당연히 헌법에 합치되어야 해. 너무 당연한 얘기지. 모순되거나 위배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헌법과 모순되거나 헌법에 위배되는 하위 법규범은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규범이어야 한다. 헌법의 가치를
실현. 이게 최고 규범성에 대한 얘기였어.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 문단 가볼게. 헌법의 최고 규범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규범 체계상 하위에 있는 법규범들과는 달리 스스로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얘들아 잘 볼까? 헌법과 다른 법규범들의 차이점이야. 이렇게 달리라고 나왔으니까 두 개의 차이점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기 독해를 잘해볼까? 스스로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중부정이니까 긍정이야. 알겠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국에 해야 한다는 거야. 스스로 보장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헌법은 스스로를 보장해야 하고 다른 하위 법규범들은 스스로 보장할 필요가 없다. 라는 독해를 해낼 수 있어야겠지. 계속 볼까? 다른 법규범들에는, 그러니까 헌법 말고 다른 법규범들에는 상위의 법규범인 헌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법규범은 상위의 헌법이 있어.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이라는 강제수단, 절대적 강제수단이 있어서 그 효력이 보장되지만 헌법은 그렇지 못하다. 이것도 헌법과 다른 법규범의 차이점인 거 알겠어? 다른 법규범은 상위 규범도 있고 국가 권력이라는 절대적 강제수단이 있지만 헌법은 상위 법규범 없지. 왜냐면 자기가 최고니까. 그리고 강제수단도 없다는 거야. 즉, 헌법은 국가 권력이 그 효력을 부정하거나 침해할 수 없도록 헌법은 국가 권력이 침해할 수 없도록 헌법재판 제도와 같은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여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법규범과는 상이한 서로 다른 특징을 갖는데 이것이 바로 헌법의 자기보장성이다. 이게 두 번째 헌법의 특질이겠네. 헌법은 어떤 특질이 있어? 자기보장성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헌법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장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자기 위에 상위 법규범도 없고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어떻게 보장해? 헌법재판제도 같은 장치를 만들어서 다른 권력이 자기 헌법을 부정하거나 침해할 수 없도록 자기를 보장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헌법의 자기보장성이야. 그러나 헌법재판은 일반 소송과 달리 헌법재판과 일반 소송의 차이점을 또 얘기하고 있네. 헌법재판이 뭔데요? 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헌법재판제도에서 하는 그 헌법재판이겠지. 국가기관이 그 재판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이를 강제적으로 따르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봐봐.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의 결과를 따르지 않아. 하지만 강제로 따르게 할 수 없어. 헌법재판은. 그럼 일반 소송은 다르다고 했으니까 강제적으로 따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맞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 권력을 포함한 헌법에 적용을 받는 모든 대상들이 이를 존중하는 조건하에 실현된다. 얘들아, 이 말이 뭐냐면 강제적으로 따르게 할 수 없어. 그럼 헌법재판 도대체 왜 해? 안 따를 건데? 그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을지라도 헌법 적용받는 모든 대상들이 헌법을 존중해야만 실현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과를 따르겠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조금 어려운지 예를 좀 들어주고 있어. 예를 들면 대여금 지급 소송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기는 경우 그 사람은 법원의 도움을 얻어서 돈을 빌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강제로 팔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일반 소송이야. 강제성이 있어. 하지만 헌법재판의 경우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다며 입법자에게 개선 입법을 촉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법률이 야 헌법이랑 안 맞아 빨리 바꿔 하고 개선 입법을 촉구하도록 해. 그런데 입법자가 안 따르는 거야. 싫은데 이렇게 해버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입법부로 하여금 강제로 지키게 할 수 있는 수단은 따로 없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안 지킨다고 하면 그 입법을 다시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따라서
헌법의 최고 규범으로서의 효력은 헌법의 내용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 의지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뭐가 필요해? 헌법을 실현해야지라는 의지가 있어야 자발적으로 개선하고 따를 수 있다라는 거지. 얘들아, 이게 문제에서는 여기를 뚫어놨어.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 의지, 이 부분을 뚫어놨는데 나는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얘를 그냥 가지고 왔어. 이따가 어떻게 풀면 되는 건지를 좀 알려줄게. 일단 여기가 이 문단이야. 우리 그럼 정리를 해볼게. 헌법 자기보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 헌법의 자기보장성. 그리고 이 자기보장성이라는 것이 그냥 이 말이 그대로야. 스스로를 보장해야 하는 특질. 이 자기보장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하고 있냐면 다른 법규범, 그러니까 헌법 밑에 있는 다른 하위 법규범들과 헌법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먼저 시작하고 있어. 하위 법규범과 헌법은 차이가 있다. 하위의 다른 법규범은 어떻냐면 첫 번째, 상위의 법규범이 있어. 상위의 법규범이 뭐였지? 헌법. 그리고 두 번째, 강제수단이 있어. 강제할 수 있는 수단, 뭐가 있다고 되어 있어? 국가 권력.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이라는 강제 수단이 있어서 그 법을 지킬 수밖에 지켜야만 하게 만들어줘. 지켜야만 하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효력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거든. 효력을 보장한다. 그런데 헌법은 그렇지 않다라고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헌법은 상위 법규범도 없고 강제 수단도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헌법은 위에 있는 1번하고 2번 하위 법규범이 가지고 있는 1번, 2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 헌법재판제도와 같은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는 거지. 헌법재판제도와 같은 장치를 자기 스스로 마련해서 헌법의 효력이 지켜질 수 있도록 본인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헌법재판 자체의 한계는 있다고 했거든. 얘 한계가 뭐라고 나왔었지? 한계는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강제적으로 따르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강제적으로 따르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입법부에서 어떤 법을 좀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해도 입법부 쪽에서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강제성을 발휘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 따라서 구성원들이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헌법 실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온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들아, 자기보장성을 공부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하위 법규범과 헌법 간의 차이를 알면서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강제적인 어떤 수단이 없어. 그래서 우리 모두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만 이 헌법의 효력이 지켜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 자기보장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됐지? 3문단 갈게. 헌법은 서로 다른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공통의 가치를 연결고리로 하여 국가를 창설해낸다. 우리 다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 그치?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인데 그 다른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공통의 가치가 연결고리가 되어서 한 국가에 살고 있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헌법이 하는 일이야. 헌법은 국가 내에서 이러한 공통 가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갈등을 해결하고 국가 작용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담당할 기관과 절차를 규정한다.
국가 작용을 담당할 기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도 헌법이 해야 할 일이야. 그러나 헌법은 단순히 국가 작용을 체계화하고 국가기관을 조직하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헌법은 그 국가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이 권한을 남용해서 오히려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인 공통의 가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국가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이 자기네들의 권한을 남용하면은 함부로 쓰면은 국가가 추구하는 공통의 목적, 어떤 그 헌법적인 가치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것을 그러지 못하도록 노력한대. 이게 뭐냐면 헌법의 권력 제한성이야. 그래서 이런 헌법의 권력 제한성을 통해 헌법은 처음부터 조직적인 측면에서 권력의 악용과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하면서 세 번째 헌법의 특질 권력 제한성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권력 제한성이 쉽게 말하면 뭐야? 국가 작용 담당하는 기관이 자기네들의 그 어떤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권력을 악용하거나 남용해서 헌법 가치를 좀 이렇게 없애지 않도록, 우리의 공통의 가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배제하는, 그들의 권력을 제한한다는 거지. 이 권력은 누구의 권력인 거라고? 국가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권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헌법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에서 해주고 있어. 자, 여기 괜찮아? 자, 그러면 3번. 이 권력 제한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권력 제한성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 헌법은 사람들 간의 공통의 가치를 연결고리로 하여서 국가를 창설한대. 맞지? 그리고 이 공통의 가치를 최대한 실현하게끔 하는 것이 헌법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네. 실현해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고, 또 무엇을 하냐면 헌법이 국가 작용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담당할 기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 또한 헌법이 한대. 그러면서 국가의 기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 기관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권력 제한성이라는 헌법의 특질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지. 그럼 권력 제한성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국가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 국가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권력 제한성이야. 왜요? 라고 하면은 그 이유가 있어. 얘네들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악용하면은 공통의 가치를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국가의 공통 가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권력 제한성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그럼 이 글이 뭘 말하는지 알겠어? 헌법의 특질 3개, 최고규범성, 자기보장성, 권력 제한성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것은 각각의 특질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매칭을 시켜놔야 돼. 좀 추상적이어서 어려울 수 있거든. 그런데 그냥 여기 나온 이 내용 안에서 매칭을 잘 시키는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요게 가 지문이고, 나 지문으로 넘어가자. 나도 어려워. 나도 어려운 것 같은데, 자, 읽어볼게. 뭐라고 돼 있냐면, 헌법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 중 헌법 해석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헌법관으로는 법 실증주의적 헌법관,
결단주의적 헌법관, 통합론적 헌법관을 들 수 있다. 그러니까 헌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 가지 있고 이 세 가지는 헌법을 해석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 헌법관이래. 얘들아, 그럼 이제 뭐 해주겠다는 거야? 이 세 가지 헌법관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2문단은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3문단은 결단주의적 헌법관, 4문단은 통합론적 헌법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겠어? 각각의 헌법관의 차이를 알아야겠지. 그렇게 공부를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은 헌법을 국가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 규범으로 보는 관점으로, 그러니까 헌법 자체를 국가 조직 작용에 대한 근본적인 법으로 보는 관점이야.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를 배제하고, 얘들아 배제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에서는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는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법 규범에 의한 통치를 지향하며 등장했대. 여기 중요하겠다. 권력자 마음대로 통치하는 거 배제해 오로지 법 규범에 의해서 통치해야 해 라고 본 것이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이야. 국가는 강제적 법 질서이고, 이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에서 바라보는 국가는 강제적 법 질서, 헌법은 그 실정 법 질서에서의 최상위 규범, 짱이라는 거야. 국민은 법 질서에 복종하는 존재라는 것이 법실증주의자들의 인식이었다. 그러니까 법이 최고기 때문에 국민은 법에 복종해야 돼, 이런 얘기인 거야. 법실증주의 헌법학자들은 존재적 요소인 도덕, 자연법 등을 배제하고, 얘들아 잘 봐야 돼. 존재적 요소를 도덕과 자연법이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배제한대. 그러니까 존재적 요소, 도덕, 자연법은 배제시키고 당위를 헌법학의 연구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러면 얘네들은 헌법학의 연구 대상을 뭘로 봤다라는 거야? 당위,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 이거로 연구 대상을 규정했고 도덕이나 자연법 같은 존재적 요소는 애초에 헌법학의 연구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건 빼고 당위에 대해서만 연구를 한 거야. 그리고 법학의 정확성, 엄격성, 법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였다. 그러나가 나오네. 한계야. 법실증주의는 산업 다원화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와 그에 따라 변화된 헌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고, 그러니까 너무 원리 원칙대로 가니까 변화하는 사회나 변화된 헌법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 쉽게 말하면 융통성이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정해진 법규범을 지나치게 강조, 그치? 융통성이 없다는 말이 바로 이거야. 정해진 법규범을 되게 강조해. 그래서 실정법 만능주의냐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계인 거지. 이해될까? 자, 그럼 정리할게. 얘는 그냥 세 가지 헌법관을 다 정리할 거니까 일단 법 실증주의적 헌법관 이렇게 써주고 정리 한번 해볼게. 헌법관. 첫 번째, 헌법을 어떻게 받는지. 얘네들이 본 헌법에 대한 관점은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 규범. 조금 짧게 쓸게. 원래는 다 써야 되거든.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 규범이라고 본 거고, 근본적인 법이야 이렇게 본 거고, 두 번째, 얘네들은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통치하는 것을 배제했어.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통치하는 것은 배제시키고, 이거 아니고 법규범에 의한 통치를 지향했대. 오로지 법규범, 정해진 법규범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해 라고 생각한 애들은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인 거야. 그래서 얘네가 본 국가랑 헌법과 국민이 있었지. 국가는 강제적인 법 질서이고 그중 헌법은 최상위 규범이고 가장 위에 있는 법이고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법질서에 복종해야 한다. 법질서에 복종. 이렇게 본 게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이지. 그리고 얘네들은 헌법학의 연구 대상을 얘네들은 배제해버렸어. 존재적 요소. 존재적 요소가 뭐라고 했더라? 도덕이나 자연법 같은 거 있지. 얘네들은 헌법학의 연구 대상이 아니라고 본 거야. 아니고 그저 당위를 헌법학의 연구 대상으로 규정을 했어. 그래서 얘네가 의의가 나름 있거든. 뭐냐면 법학이라는 것이 정확하다라는 거. 법학의 정확성. 그 다음에 얘네들이 엄격하다라는 것. 법이 엄격히 지켜져야 하니까 엄격성.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끔 했어. 왜냐면 법이라는 게 너무 절대적이니까. 하지만 한계가 있었지. 얘네 한계는 두 가지로 나왔거든. 첫 번째, 변화하는 사회와 그에 따라 헌법도 변화하는데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 변화하는 사회나 헌법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해진 법규범을 너무 강조해. 그래서 법이면 다냐라는 실정법 만능주의라는 비판을 받은 거지. 이렇게 정리하면서 공부해야 돼, 얘들아. 알겠지? 뭐가 속하지 않는지, 뭐가 속하는지 이렇게 목록화시켜서 공부하는 게 이 지문의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두 번째 갈게. 결단주의적 헌법과는 헌법을 헌법 제정 권력의 근본적 결단으로 보는 관점. 헌법을 제정한 권력의 근본적인 결단이다. 이렇게 본 거야. 권력이 포인트야, 얘들아. 주권자인 헌법 제정 권력자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러니까 헌법 제정 권력자의 의지. 왜냐면 그 헌법 제정 권력자가 근본적으로 결단한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강조했어. 그리고 그가 이제 주권자라고 본 거고. 헌법은 내용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에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결단주의적 헌법과는 헌법 자체가 내용적 올바름 때문에 힘을 가지는 게 아니야. 실효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힘을 가진 자, 곧 헌법 제정 권력자라고 하는 거지. 의 의사에 의하여 정립되었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진대. 뭐라고 말하는 건 줄 알겠어? 이게 법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헌법 제정 권력자가 결단한 거기 때문에 의사, 결단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힘 있는 자가 결단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 헌법이야. 이렇게 보는 입장인 거야. 결단주의적 헌법과는 정치 세력들의 일정한 타협의 결과, 즉 정치 결단적 요소를 인정하며, 얘들아, 정치 세력들의 일정한 타협의 결과를 뭐라고 하면 돼? 정치 결단적 요소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걸 인정하며 헌법의 현실적 배경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다. 그러나 헌법의 규범성을 경시하고 한계내 규범적인 측면을 되게 무시했다라는 거야. 가볍게 여겼어. 경시하고 현실적 영향력만을 강조해서 국가를 권력투쟁의 장이 되게 하고 독재자의 결단이 국민의 의사라는 논리로 권위주의적 독재국가의 등장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너무나 이 권력자의 의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권력자의 결단이 국민의 의사가 될 수 있는 거잖아 라는 독재국가의 등장이 합리화될 수 있는 그런 헌법관이라는 거지. 결단주의적 헌법관이 어떻게 보면 좀 쉽거든. 왜냐면 그냥 힘 있는 자들이 제정했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떤 권력,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면 돼. 알겠지? 자, 정리해볼게. 결단주의적 헌법관. 누구의 결단이라고? 권력자들. 알겠지? 여기서 결단이라는 것은 권력자들의 결단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1번. 헌법을 어떻게 보았나?
헌법을 헌법 제정 권력에 벌써 이렇게 시작하지. 헌법을 제정한 권력의 근본적인 결단이다. 그들이 결단해서 만든 게 헌법이야. 이렇게 본 거지.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정 권력자의 의지를 강조했어. 나 그냥 권력자라고만 쓸게. 이거 그냥 권력자 아니라 헌법 제정 권력자야. 권력자의 의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요한 얘기가 나와. 헌법이 내용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에 힘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용은 사실 상관이 없고, 내용이 옳든 그르든 그것 때문에 정당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정 권력자의 의사, 권력자의 의사에 의해서 정립되었기 때문에 정당성을 갖는다.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이 의사라는 것은 권력자의 의사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네 번째, 정치 결단적 요소를 인정하였다. 정치 결단적 요소를 인정. 정치 결단적 요소가 뭔데요? 라고 하면은 너희 밑에다 써도 되고, 난 여기다 한번 밑줄만 쳐볼게. 정치 세력들의 일정한 타협의 결과, 정치적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타협해서 어떤 결과물을 낸 거야. 그게 헌법이라고 보는 거지.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정치 결단적 요소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헌법의 현실적인 배경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거든. 하지만 한계가 있어. 첫 번째, 일단 헌법은 나름의 법이잖아. 규범성을 엄청 경시한 거야. 규범이야. 헌법의 규범성을 되게 무시하고 경시하고 가볍게 본 거고, 현실적 영향력만을 강조한 거지.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영향력만을 강조했고, 결국에는 독재 국가 등장의 근거까지 제공할 수 있는 것. 독재 국가의 등장의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결단주의적 헌법관, 좀 어찌 보면 무서운 친구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 됐어. 마지막이야. 통합론적 헌법관은 헌법을 국가 통합을 위한 법질서로 보는 관점. 이번에는 국가를 통합하기 위한 법질서로 헌법을 보는 거야. 국가를 완전한 통일체로 보지 않고 지속적인 갱신의 과정으로 보았다. 통합론적 헌법관은 국가가 완전 통일된 어떤 집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갱신해 나가는, 새로워지는 과정으로 보았대. 통합론적 헌법학자들은 적대적 정치 세력으로 분열된 국가를 새로운 통일체로 형성하기 위한 도구로 헌법을 인식하며, 정치 세력, 여러 가지 정치 세력으로 분열되어 있는 것을 통일체로 형성하기 위한 도구로 헌법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헌법이란 공감대적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의 통합을 실현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계속 똑같은 말 나오는 거 보여? 헌법은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도구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세력이 다 나뉘어져 있어서 지금 벌써 통합된 나라는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헌법이라는 공통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국가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통합론적 헌법관은 헌법을 완성물이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며, 헌법조차도 완성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야.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며 오늘날의 민주주의적 상황과 다원적 산업사회 현실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통합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헌법의 규범성을 소홀히 하고,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아까 어디서도 그랬지? 여기. 결단주의적 헌법관도 헌법의 규범성을 경시했는데 통합론적 헌법관도 헌법의 규범성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경시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통합 과정을 너무 조화롭게만 모아서 갈등의 요소를 경시했다. 그러니까 얘는 너무 이상적인 친구인가 봐. 통합되는 과정에 조화롭게 될 거라고만 생각해서 그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지 못한 거지. 그런 비판을 받았다. 이게 통합론적 헌법관. 좀 되니? 정리 한번 해볼까? 통합론적 헌법관. 자, 얘는 헌법을 어떻게 본 거냐면은 국가 통합을 위한 법질서. 국가를 통합하기 위한 법질서. 통합이 목적인 거야, 통합.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론적 헌법관에서의 국가는 통일된 게 아니야. 완전한 통일체가 아니라고 보는 거야. 왜냐면 여러 정치 세력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완전한 통일체가 아니고 지속적 갱신의 과정, 갱신 과정에 놓여 있다. 갱신돼서 결국 통합될 거야. 이렇게 보는 거겠지. 그렇다면 갱신의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분열된 국가, 뭔가 하나의 가치로 모여있는 국가가 아닌데 이런 분열된 국가를 새로운 통일체로 만들어가는 도구로 헌법이 필요하다. 분열된 국가를 새로운 통일체로 만들어가는 요 과정에서 도구가 바로 헌법이야. 이렇게 보는 게 통합론적 헌법관. 얘네들에게 있어서 헌법 또한 완성물이 아니야. 헌법도 완성물이 아니고 헌법조차도 과정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완성물 아니고 과정이라고 보았어. 그러니까 나름의 의의는 있거든. 오늘날의 민주주의적 상황을 현실적으로 좀 설명하기는 했는데 한계가 있어. 첫 번째, 통합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헌법의 규범성을 얘도 경시한 거지. 경시한 거고, 그 다음에 너무 조화롭게만 보아서, 그러니까 조화를 추구한 나머지 갈등의 요소를 생각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조화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요소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게 통합론적 헌법관. 됐니? 자, 마지막 문단. 헌법이란 어느 한 요소에만 환원시킬 수 없는 국가라는 현상의 기본 질서이므로, 헌법은 이런 기본 질서이므로 헌법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의 효력이나 헌법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세 가지 헌법관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방금 얘기한 거 세 가지 다 두루두루 생각해서 헌법의 효력이나 해석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됐니? 포인트가 뭔지 알겠어? 이 포인트를 잡는 게 좀 중요해. 법 실증주의적 헌법과는 뭐냐면 규범이 진짜 중요해. 규범. 그래서 이 규범에 무조건 국민들은 지켜야 돼. 복종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법을 무조건 지켜야 돼.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이나 엄격성, 그 다음에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긴 했지만 좀 너무 법이면 다냐라는 만능주의라는 비판을 받았고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변화하는 사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규범이다라는 게 중요하고, 결단주의적 헌법과는 결단이니까 의사, 권력자의 의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내용이 올바라서 헌법이 좀 이렇게 효력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권력자들이 정한 거잖아. 이렇게 보는 입장. 그러니까 규범성은 경시되는 거지. 그리고 현실적인 영향력만 강조한 것. 통합론적 헌법과는 통합을 위한 것이야.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 통합을 위한 도구로 헌법. 그렇기 때문에 도구화시킨 거기 때문에 헌법의 규범성을 좀 경시했고, 얘도 경시했고, 갈등 요소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그래서 정리해서 계속 좀 봐주는 게 좋을 거야. 좀 자주 봐주지 않으면 내용이 머리에 좀 안 들어오는 그런 지문이거든. 좀 어려워. 그래서 세 가지 정리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봐주면 돼. 문제를 좀 풀어볼게. 문제가 어딨냐면 여기 있네. 20번부터. 다음은 가나를 읽고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의 일부이다. 평가를 알맞게 짝지은 것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가나 공통점 헌법의 다양한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정보를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병렬적이 나열인 건 알고 있지. 1, 2, 3 이런 식으로. 가는 헌법의 특질 1, 2, 3 기억나? 최고규범성, 자기보장성, 권력제한성 이렇게 있고 나에서는 헌법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1, 2, 3 하니까 적절하네. 차이점 나는 가와 달리 가는 나와 달리 헌법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통해서 가는 헌법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통해서 절충안을 도출한 적이 있나? 가에서 그냥 헌법의 특질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것밖에 없는데 절충안 없어. 그래서 부적절 이렇게 가야 되고 세 번째 나는 가와 달리 헌법과 관련한 여러 입장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세 가지 관점이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한계가 있다 하고 두 개 다 얘기해줬지. 그러니까 적절해서 답은 3번 이렇게 가면 되고 자 그 다음 21번 자기보장성에 대한 이해야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헌법의 자기보장성 우리 이거 가에 나왔었지. 볼게. 헌법은 국가기관의 행위를 일반 소송을 통해 제한한다. 얘들아 국가기관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었나 헌법이? 못했지. 일반 소송도 좀 이상하지. 일반 소송 둘 다 틀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합의에 의해 규범성이 인정된다. 말은 맞아. 이런 말은 맞아. 맞는데 앞에서 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자기보장성이 아니라 최고규범성이었어.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내용이 맞아서 맞다고 하면 이제 틀리게 되는 거야. 주권자인 국민의 합의에 의해 규범성이 인정되는 것은 최고규범성. 3번 헌법은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헌법 내에 스스로 마련한다. 이게 헌법의 자기보장성이었지. 자기 스스로 보장해야 되는 특질. 그러니까 자기가 헌법 내에 마련해야 되는 거야. 답 3번이고 4번 헌법은 규범체계상 하위의 법규범에 의해 효력이 보장된다? 바뀐 거 보이지? 하위의 법규범이 헌법에 의해 효력이 보장되는 것. 5번 헌법은 헌법에 의한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한다. 헌법에 의한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한다? 얘들아 요거 좀 묘하게 틀린데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 권력 제한성이 맞고 이 권력 제한성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면은 국가기관. 국가기관이 권력을 남용해서 헌법적 가치를 이렇게 파괴시키지 않도록 제한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만 이제 권력 제한성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답은 3번이고 가에 들어갈 내용이 이것이 내가 아까 설명했던 그 부분인데 얘들아 봐봐. 여기야 여기. 헌법의 효력은 어디에 좌우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자기보장성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가 여기를 쭉 문제 풀면서 읽었을 때 뭘 생각했어야 되냐면 헌법은 강제할 수 없는 거야. 그게 포인트야.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너네 강제성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 얘기를 찾으면 돼. 그럼 1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행을 위한 강제수단 마련. 강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강제수단을 마련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2번 헌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입법부의 독자성을 보장. 입법부는 그냥 독자적이게 놔둬라 이런 얘기잖아. 이상하지? 왜냐면 입법부가 이제 헌법을 침해했을 때 헌법에 합치되지 않은 법을 제정했을 때는 그걸 바꿔라고 할 수 있는 게 헌법에겐 있는데 다 필요 없이 입법부는 독자성을 보장해줘 라는 얘기는 말이 안 맞잖아.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최고 규범을 판단하는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적 권위. 여기서 법적 권위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 같고 4번 국가 권력의 제재 수단. 이것도 없다 그랬잖아. 제재 수단이 없다라고 했는데 있다라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5번이야. 적극적 의지.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야. 알겠지? 근데 이제 실제로 변형 문제를 내신에서 내실 때는 여기를 똑같이 뚫으시진 않을 것 같고 다른 부분을 뚫을 수가 있거든. 가에서 이제 다른 부분을 뚫으면 거기에 맞는 걸 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지문을 좀 충실히 봐주면 될 것 같고 어려운 문제 이제 23번 같은 문제일 수가 있어. 통합론적 헌법학자의 관점에서 법 실증주의 헌법학자를 비판하래. 얘가 얘를 비판하는 거야 얘들아. 통합론적은 통합을 중요시 여긴 애들이고 법실증주의적 헌법학자들은 법 규범 자체를 엄청 중시 여긴 애들이야. 자 볼게. 1번 헌법을 통해 자의적 통치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자의적 통치 배제한다라는 거 법실증주의 헌법학자에 있었지. 여기까지 맞거든. 헌법의 규범성을 설명할 수 없다? 얘네는 헌법의 규범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걸?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얘들아 지금 포인트가 법실증주의적 헌법학자를 비판해야 되는 거야. 계속 볼게. 2번 정해진 법규범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으로는 정해진 법규범 지나치게 강조했지. 법실증주의 애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와 헌법을 설명할 수 없다. 법실증주의 헌법학자의 한계였지. 완벽하게 맞네. 답 2번. 나머지 볼게. 존재적 요소를 헌법학의 연구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는 벌써 틀린 거 보여야 돼. 존재적 요소는 헌법학의 연구 대상이 아니었어. 존재적 요소인 도덕이나 자연법은 배제하고 오직 당위를 규정했었지. 앞부분 이미 틀렸어. 그리고 다원적 산업사회 현실 설명할 수 없다. 이거 뭐 맞는 얘기긴 하지만 앞이 틀렸기 때문에 뒤가 의미가 없고. 4번 국민을 법질서에 복종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거. 이런 얘기는 있었지. 헌법 제정 권력자로서의 국민의 의지. 얘들아 이건 왜 틀렸어? 헌법 제정 권력자로서의 국민의 의지. 이제 묘하게 다른데 헌법 제정 권력자라는 얘기가 나오면 통합론적이 아니야. 얘는 벌써 이제 결단주의적 헌법관인데 국민이 헌법 제정 권력자도 아니거든. 그래서 헌법 제정 권력자는 이제 그 권력 가진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 헌법을 설명하는 건 결단주의적 애들이기 때문에 사실 통합론적 헌법학자는 이렇게 말할 수 없어. 그리고 여기 국민도 좀 이상하고. 5번 국가를 권력투쟁의 장으로 보는 것은 벌써 틀렸네. 법실증주의적 헌법학자는 이렇게 본 적이 없지. 분열된 국가를 새로운 통일체로 형성하는 도구로서의 헌법을 설명할 수 없다. 이거는 통합론적 헌법학자 애들이 말할 수는 있는 거야. 왜냐면 얘네가 통일체를 위한 도구로서의 헌법을 얘기했으니까. 됐니? 그래서 2번이고 24번 적절하지 않은 건데 얘들아 이런 문제를 가장 더 어려워하더라. 그러니까 보니까 23번 같은 문제를 어떻게든 변형해서 내실 수 있고 24번 문제를 이제 보기에 내용을 바꾸든 이 보기를 그대로 쓰든 다 나올 수가 있어. 너희 이거 다 읽어봤잖아. 읽어봤을 때 보면은 이게 지금 이 심판 대상 조항이 있어. 2개가 있어. 그리고 이 앞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헌법에 따르면 하면서 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 헌법의 가치를 먼저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헌법에 의거해서 이 하위 법규범을 심판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랬을 때 너희 다 읽었지? 읽었을 때 A 마지막 봐봐. 심판 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결론이 중요해. 이 심판 대상 조항은 헌법에 합치된다라는 거야. 문제 없대. 그런데 B 봐봐. 심판 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 얘는 위배된대. 그러면 얘는 합헌이 아니라 이제 위헌이 되는 거니까 고쳐야 하는 대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보기에서 이 심판 대상 조항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꼭 확인해 줘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자, 그럼 1번 볼게. 헌법의 최고 규범성이라는 걸 고려하면 A를 경제 주체 간의 조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군. 봐봐.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민주화를 위하여 하면서 헌법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A라는 거는 하위법이잖아. 그러니까 헌법보다 밑에 있는 하위 법규범이니까 하위 법규범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맞지? 왜냐면 헌법이 최고 규범에 있는 것이니까 나머지 하위 법들은 다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야. 맞는 거야. 2번. 헌법의 권력 제한성을 고려하면, 이번엔 권력 제한성이야. 비와 관련된 입법자의 권한은 국가의 공통된 가치를 실현하는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얘들아, 권력 제한성이 뭐였냐면은 국가기관이 헌법적 가치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럼 그 권력이 어디까지로 제한돼야 되는 거야? 국가의 공통적 가치를 실현하는 범위 안으로만 한정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지. 맞는 거야. 3번. 법 실증주의적 헌법관에 따르면 A에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이라는 권력자의 통치 이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얘들아, 이 문제 근데 너무 쉽게 나왔어. 법 실증주의적 헌법관이랑 권력자의 통치 이념이랑 너무 틀리지. 맞지가 않지. 그래서 3번이야. 매칭을 잘못 시킨 거야.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되고, 나머지 볼게. 4번. 결단주의적 헌법관에 따르면 B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 보장은 헌법에 나와 있는 거야. 한다는 주권자의 의사까지는 결단주의적 헌법관이랑 맞거든. 반영되지 못했다. 선생님, 이게 왜 맞나요? 심판 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배됐다고 얘기했잖아. 위배됐으니까 이런 주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했으니까 위헌이라고 본 거야. 그래서 마지막 위배된 것 때문에 이런 것이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중요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좀 잘 봐줬으면 좋겠고. 마지막 5번. 통합론적 헌법관에 따르면 A에는 경제의 민주화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이게 헌법에 나와 있었지, 국가의 통합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 통합론적 헌법관은 통합 실현 맞지? 노력이 왜 반영됐다라고 얘는 봤냐면 A는 위배되지 아니한다라고 했으니까 A는 그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서 위배되지 않는 거야 라고 본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반영된 것. 그래서 답 3번이야. 여기 선지가 지나치게 쉽게 나왔어. 이게 내신에서는 더 어렵게 분명히 나올 거야. 주의해야 할 건 뭐냐면, 일단 각각의 헌법관이랑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게 맞는지 틀린지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3번 법 실증주의적 헌법관은 권력자의 통치 이념하고는 안 맞았지. 결단주의적은 주권자 맞고 통합론적은 통합 맞잖아. 거기까지만 보면 안 되고 뒤에서 그게 반영 안 됐다, 반영됐다 라는 부분은 합헌인지 위헌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거기까지 잘 확인을 좀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24번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해주고, 마지막 25번은 기억은 재판 결과를 따르는 거니까 명령을 따르는 거지 뭐. 그래서 1번 이렇게 해주면 돼. 어휘는 여기 쉽지. 그래서 지문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보면서 공부를 좀 착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너무 수고 많았어. 여기까지 할게.